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업주부 9년 차입니다. 저는 일은 하고 싶고 자리에도 있으나 9살짜리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고 5살 아이를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기경제 책을 보면서 느끼고는 있지만 선뜻 시작할 용기도 안 나는데 이럴 땐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만 시키는 게 맞는지, 하고 싶지 않지만 학업에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다 시켜야 하는지, 동네 분위기는 거의 시키는 분위기거든요. 다들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하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이 따라다닙니다. 조망권이라는 말 알아요? 조망권이 달라져야 돼요. 조망권이 달라지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조망권이 어딘지 아세요? 옆집이랑 여러분 아파트만 조망권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도 조망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옆집 엄마랑 조망권이 똑같은 거야. 야 수학 과학 해야 돼 너. 너 애들 과학 경시대 다 나가. 니네 애들만 안 나갔어. 그러면 옆집과 과학 경시대 같은 조망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과학 경시대를 나가고 싶대요. 지가 나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시대회를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물대포 쏘고 하는 건데 이제 친구랑 한 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기 애들이 과학 경시대회 나간다는데 그냥 애들끼리 나가면 어머니 떨어져요. 애들끼리 두면 어차피 나가도 떨어진대. 이거 엄마가 좀 개입을 해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때 그 엄마는 내가 김미경인지 모르고 전화를 한 거고요. 나는 우리 애를 작은 애를 41에 나서 나는 나이가 꽤 많잖아. 벌써 50 넘었고 나는 그 엄마는 이제 금방 걔가 처대야. 그러니까 막 눈이 빨개갖고 막 무서운 결심하는 엄마 알지? 이런 결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엄마. 애래도 잘 키워야지. 애래도 잘 키워야지. 이렇게 무서운 결심한 지 몇 년 안 되는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 갖고 이제 막 우리 집에 왔어요. 오더니만 막 놀래고 어머 선생님 그랬는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첫애를 기르는 엄마니까 얼마나 애기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요. 자 조만권 한번 봅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과학경시대에 나갔으면 기왕에 1등을 해야지. 나가서 떨어지면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도와서 순위 안에 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조망권이 있어요. 저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보고 떨어져 봐야 경험이 생겨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도와줘서 1등을 했다는 건 이거는 반칙이에요. 지네가 했는데도 5등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스스로 해냈다라는 거에 제일 중요해요. 과학경시대 준비에서는. 모든 실수를 엄마가 못하게 기속적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조망권에서 자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그 다음에 휙 달라져요. 그 엄마의 조망권은 어디예요? 그 아파트 단지 조망권이에요. 100명의 엄마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조망권이 더 낮은 여자가 있죠. 자존감 되게 낮은 여자들은 야 너 그러지 말고 선생한테 맡겨. 네가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 이 과학 경시대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 따로 있어. 반칙에 반칙을 가하면서도 무엇인가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엄청 낮아요. 엄청 낮으면 낮은 엄마끼리 다 같이 몰려 있어야 덜 불안하죠. 솔직히 말해서 지네가 반칙인 거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100명이 동의해야 반칙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뭉치는 거예요.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자녀를 대할 때 조망권이 무진장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나 자퇴해서 창피하지 했을 때 아니야 엄마는 옆집을 몰라. 그리고 니네는 20살에 엄마 자랑거리가 되려고 태어난 바가 없다. 나는 니네를 좋은 대학 보내서 내가 우리 애 이렇게 잘 키웠어요 라고 내 증거물로 키우지 않아. 니네는 생명이지 내 증거물이 아니야. 나한테 갚을 게 없다. 뭐 갚으려고 하지 마. 조망권이 저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보다 자존감 낮은 엄마가 천지예요. 그래서 다 파리바게트에 몰려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불안해갖고 막 벌벌. 야 너 학원을 왜 안 갔어? 너 학원을 왜 안 갔어? 너 무서워 죽겠어. 너 과학학원 갈래? 무슨 학원 갈래?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이 조망권을 바꾸려면
어때야 되냐 하면 책을 읽지 않고는 조망권이 안 높아져요. 책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조망권이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60에 유학을 가겠다.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면서 김미경답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얼마 전에 한 책을 소개해 드렸죠. 어떤 사람? 행복하려고 행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남은 거 하나도 없었죠. 이거 행복해? 하지 마. 야, 아침마다 운동하는 거 행복해? 아니야, 고생스러워. 하지 마. 나 이렇게 김미경 TV 보고 나서 이렇게 열정대학생 사는 거 행복해. 일주일에 3번 숙제? 아씨, 행복해. 하지 않아. 여러분, 행복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요. 나도 안 남아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행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 행복하세요?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걸, 고생하는 걸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학, 행복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읽었어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근데 보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선생님은 지금 의미 있게 사세요? 그럼 예스! 그래서 의미 안에 뭐가 포함돼요? 불행도, 슬픔도, 인내, 괴로움 다 포함해서 의미인 거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의 조망권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쫙 올라가. 그래, 행복이 아니야. 의미였어. 여러분, 책을 읽어서 프레임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조망권이 안 높아진다? 그러면 남들이 여러분을 건드리겠지.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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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그러면, 혹시 안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망권이 다르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보야. 행복도 하나의 감정이야. 불행도 감정이듯이. 인생 전체는 행복하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조망권이 바뀌면 어떤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난 조망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달라지면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특히 나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늘 나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만 조망권이 있어서 보이고 안 보이고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무슨 조망권이 커야 돼요? 시작. 인생 조망권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 조망권이 달라지면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른 해석 속에서 어때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 모든 선택들이 합쳐진 게 내 인생이 되죠.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아이들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엄마의 조망권에 따라서 엄마가 선택해준 대로 주워 모은 게 그 아이 10대 인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엄마의 조망권 중요하죠. 조망권을 바꾸려면 뭐밖에 없어요? 깨달음. 그래서 책 읽어야 돼요. 모든 남녀는 결혼 이후에 책을 더 읽어야 돼요. 결혼 전에는 안 읽어도 돼요. 왜냐? 그래봤자 저 하나 사고 치니까. 결혼 후에는 새 생명에 대해서 사고 치잖아요. 서서히 조망권을 바꾸시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다른 선택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고 결국 그런 아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왠지 아시죠? 아이에게 되게 특별한 자존감을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조망권 내에서 또 살게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는데 26살짜리가 늘 쫄아 있는 애가 있어요. 조망권 낮아서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뭐 고성적에 맞춰서 만약에 대학 가서 나왔어. 어떤지 아십니까? 조망권이 높은 애들은 꿈의 목표 설정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을 넘어서는 목표 설정을 하고요. 나이를 넘어서는 목표 설정을 하고요. 진짜 다른 삶을 더 멋있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망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이 책 읽고 뭐 열정대학생 활동하시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조망권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을 텐데. 책을 읽으면 다른 문을 열고 나가서 다른 곳을 보게 되고 층이 다른 조망권이 생기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책 한 개마다 얼마나 다른데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글로 내가 쓰고 숙지하고 이런 거 하면서 문과 조망권이 동시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고 우리 다 같이 이게 열정대학생 선서가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시죠. 자, 첫째, 나는 내 안의 천재성을 키우겠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앉으세요. 네. 결혼하고 나서 그 제3의 장소를 내 결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장소에서 내가 큰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가짜나와 참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남편, 아내 역할로 살다 보면 이 아내 역할 자체가 되게 가짜나일 때가 있어요. 45, 50에 애들 떠나가고 진짜 나를 만났을 때 정말 왜 동굴로 막 지하로 떨어지는 느낌이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 유튜브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요새 좀 슬럼프였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정말 힘 많이 받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쭉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TV에서만 뵀던 분인데 실제로 뵈니까 더 확 열정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김미경 선생님의 열정이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되게 좀 40대 이쪽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들으면서 저분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같이 성장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여기 입학식 오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한테도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를 오늘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편한테서 제3의 장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싶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평소부터 존경해왔던 김미경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항상 느끼는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돼서 오늘 강의 내용에도 아주 뜻깊고 감명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